어? 너무 예민하고 성격이 소위 말하면 사이코엑스 이렇게. 숨통이 조여오는 협박과 무자비한 폭행이 일상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엉치 맞고 숨 못 쉬던 적도 있었거든요. 엄청 많이 때렸어요.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가서 하루에 10번씩은 맞았다는데 아이고. 거의 난타 수준으로. 벗어날 수 없는 덫을 놓은 건 중학교 1학년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에? 초등학교 때부터 무면허 운전을 했었고 담배를 피거나 술 먹고 차 타고 말을 못해서 안 두려워해가지고 욕을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말 못했어요. 겁없는 질주를 멈추지 않는 소년. 그는 누구일까요?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지난 6월 아들이 1년 가까이 겪은 끔찍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아, 사실은 어제도 몇 시간 울었어요. 저희 아내 식탁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울었거든요. 6월달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여러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항상 맡고 있고 옆에서 애들 잡고 시키고 그런 걸 상상하면 지금도 진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올해 14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매일같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왔다는데요. 주먹에 발길질까지 당하고 친구들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려. 이야. 너무너무 많은데 매일 쉬는 시간마다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횟수로 500번, 600번이 넘겠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정말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그게 진짜로 남일이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였을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자라줘 늘 고맙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뭐 상도 많이 받고 반장도 많이 하고 대단한 학생인데요. 모범생이고 전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고 막 반장도 한 번도 놓치지도 않고 주변 평도 되게 좋고 정말 인성도 좋고 이런 아이였는데 6학년 2학기 때부터 얘가 좀 덜 변하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데요. 야, 이게 도대체 제가 뭘 좀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러시네요. 제 얼굴이 이상하게 찍힌 사진이라 사춘기 때 이런 게 예민해요 원래. 싫죠. 같이 안 다니면 그거를 인터넷상에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퍼뜨린 적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협박은 빈번해졌고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걸 뿌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담배를 표본을 시켰거든요. 그걸 피니까 찍어가지고 아유, 참. 제가 걔한테 안 오면 엄마한테 보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면 무조건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협박에 욕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비하한 표현도 많네요. 못 나간다니까 막 욕을 하네요. 학교에서는 도망칠 출구도 없었습니다. 맨날 저방까지 찾아와요. 데리고 나가고 점심시간에도 어디 숨어있거든요. 어떻게든 찾더라고요. 데리고 나가서 때리고 이러니까 약하게 때릴 때는 한 20대 정도 때리는데 많이 때릴 때는 한 30대 40대 제대로 힘 실어서 때리죠. 아팠죠. 멍든 데도 많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참았죠. 아이고 참네. 아우, 쉬는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처참하게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개적으로 때렸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들은 몰랐나요? 쉬는 시간에 학교 복도에서 그러니까 주먹으로 몸 쪽을 때리는 걸 많이 봤어요. 거의 복도에 나갈 때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애들 가보는 곳에서 막 한번 뒤쪽에 끌고 가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저 매일 학교 쉬는 시간 막 그랬어요. 주먹질은 학교 밖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는데요. 와서 여기서 때리고 걔는 저기로 내려가고 저는 여기서 제 키까지 굴러 떨어졌어요. 저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저기서? 전날은 너무 속상해서 사진을 찍어놨다고 해요. 그래도 저 정도였길 다행이네요.
제가 그거를 전혀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집 방에 틀어다 박혀서 절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그냥 사춘기니까 몸에 민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얼굴은 멀쩡해요. 얼굴은 안 때릴 거 아니야, 표시나니까. 그래서 멀쩡하고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를 해온 은수. 빨리 걔들한테 같이 벗어나고 싶고 그랬죠. 차라리 담배 사진을 하라고 하고 그냥 그 친구하고 인연을 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봤는데 엄마한테 실망 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못했죠. 하면 엄마가 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부모님 걱정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6월 22일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경실 시간에 진짜 안 나간다 했거든요. 진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를. 쌤들이 저를 봤어요. 자초지종 다 설명했고 그것 때문에 알려지게 됐어요. 가해 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기 힘들 정도. 엮이기 싫다, 피해보기 싫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빌어가지고 같은 학교 교장 안 되게끔 해달라고 엄마들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때리는 거 보죠. 도망가죠, 저는. 제가 딸 둘이거든요. 무서워서 아예 쳐다도 안 보죠. 무서워요.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땐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야. 아니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초등학생이. 누구 차를 운전을 해요? 50만 원 주고 렌트를 해서 렌트를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친구들이 지나가니까 부르면서 야 여기 탈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핸드폰을 안 끊고 있었거든요. 얘는 피해이 진짜 심한 애구나.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위험한 일탈을 일삼았던 가해 학생. 은수는 협박을 못 이겨 그 순간들을 함께해야 했습니다. 차를 타라 하는데 진짜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제가. 죽어도 타기 싫다 했는데 엄마한테 담배 핀 사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쳐. 무서워가지고. 협박이잖아요, 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K 오토바이도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널브러져 있는 그 경비 아저씨 그 오토바이를 갖고 타잖아요. 아유야, 이게 뭐. 뉴스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데 그 열쇠를 자기 입으로 훔쳤다고 했어요. 하면서 너무 싫을 뻔했어요 진짜. 아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가해 학생의 위태로운 질주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맞는 걸 보고도 말리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 친구들 무서워하시고 다른 친구들도 무서워하고. 또 자기한테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말 못했어요. 아이들은 왜 두려움에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개를 갖다 괴롭히는 모습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쟤는 무서운 애구나. 주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을 그렇죠. 전파시키는 거죠. 일종의 테러라고 하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가해 학생 부모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잠깐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학생집 맞나요? 혹시 학생 있나요? 지금 부모님이나 집에 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배우셨어요. 학생 학교에서 폭행이랑 이런 거 사건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폭행이나 이런 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생각도 없다. 아니, 그런데 다음 날 가해 학생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난이라고 했는데 좀 지나쳤던 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장난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막 무절되게 때려서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난치는 너무 많이 전혀 장난이
진짜 하지 말라 하고도 많이 속상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은수의 부모님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은수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또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주먹으로 저도 몸쪽 맞고 같이 복도에서 만나면은 계속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면은 가끔씩 맞았죠. 안 친구들도 제 친구 2명도 또 맞았고 그래서 다 보고 그랬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발을 때리고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와. 몸이 그 정도면 장난은 아니지 않을 것 같아요. 은수가 맞을 때 지켜봤던 친구들은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겁니다. 오늘은 누가 분풀이 대상이 될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아이들. 양파를 까면 까서 이게 새로운 것도 나온다더라고요. 우리 도 당했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 보니까 아빠로서는 너무너무 이제 화가 치밀고 왼손에 있는데 여기가 멍든다고 이거 왜 멍들었냐고 그러니까 그냥 찧었어라고 얘기하죠. 얘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멍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피해 학생들도 학폭의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 가장 심하게 시달린 건 은수였습니다. 같이 막 나가서 담배 피자고 하면 전 그냥 거절해버리는데 얘가 좀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자기 연락을 안 보거나 전화 안 받고 그러면 또 많이 때리고. 자기가 쿡 찔러봤더니 그게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겁을 먹고. 그러니까 가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몇 시에 어디로 와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 강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비밀. 하루하루 두려움이 커져 등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참. 6학년 2학기 때부터 늦잠시 학교를 안 가지고 아침에 배 아프다고 계속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중학교 입학 후에는 복통을 호소하는 날들이 더 잦아졌습니다. 아유,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거네요,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가해 학생 부모는 이런 아이의 폭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만 13세 소년 애들인데 어디가 뭐 쪼들어 맞아서 부러졌다거나 뭐 됐다거나 이러면 큰 이슈화가 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을 매도를 하고 큰 범죄인 것처럼 이슈화를 시키고 그 샌드백처럼 맞았으면 왜 어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 어린애가 뭐 고난도의 기술을 썼겠습니까?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 아버지 지금 이게 하실 말씀인가요, 지금 이게? 애들 앞에서 맞으니까 학교였거든요. 학교 복도 쉬는 시간. 애들이 엄청 몰려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맞는 거 약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랬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전문가는 그동안 은수가 당해온 학교 폭력을 어떻게 볼까? 아주 심각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지속적이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 한 명을 아주 모욕적으로 수치심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과거에 오히려 어떤 집단 폭력보다도 더 좀 심각한 피해자에게 더 트라우마를 좀 줄 수 있는 형태의 폭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습적인 폭행에 이어 괴롭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시로 돈을 빼앗아 갔다는데요. 네? 야,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많아지네요. 엄청 많을 때는 약간 8만 원, 9만 원 이 정도. 제 나이에선 그게 큰 돈이니까 계좌로만 가져간 것만 해도 30, 40이고요. 아이고야. 실제로 만나서 제가 택시를 다 내고 현실로만 가져간 것도 10억 이상은 돼요. 그때만 거의 약간 50만 원 정도를 가져갔죠, 제가. 휴대전화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돈 뺏는 방법도 놀랍네요. 들어가라고 시켜요. 돈이 없다고 하면 들어가라고 시켜서 저금통을 확인하게 만들고 잔액이 나오니까 머니를 확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있는 잔을 다 입금하라고 만들고.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빌려줘라고 하는 부분도 카톡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하고 바로 그 뒤로 송금해줬고
가져간 돈이 50만 원을 했는데요. 약간 이렇게 딴 애들한테 뜬 것 같았어요. 아마 절대 안 갚아요. 갚은다고 2만 원 반대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200원으로 갚더라고요. 와. 금품 갈취는 명백히 범법 행위입니다. 예전 같은 상황이면은 그냥 단순하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는 거에 그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수법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잔액을 전부 확인을 시키고 그 전액을 전부 다 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수법이나 수단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학교 폭력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은수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참. 제가 자고 있을 때 바지를 벗겨서 제 사진을 찍었나 봐요. 제 친구한테를 뿌리고 애들이 빨리 모여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 거 보여주고 심지어 여자한테도 보여줬어요. 네. 성기 사진 찍은 거 막 친구한테 그냥 보여주고 다녔어요. 웃으면서 비하하듯이. 아유.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갔거든요. 그냥 안 내고 보여주고 그냥 여자 남자 다 봤어요. 사진은 또 다른 협박의 도구가 됐습니다. 에이. 아니 대체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지난 5월 그날도 협박에 못 이겨 가해 학생 집에 불려갔다는 은수. 자정이 넘은 시각 잠깐 잠든 사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요. 가해 학생 측은 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기 사진인지 아니면 진짜 그 부분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한테 전달이 된 건지.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유포를 했다라는 것은 아닌 사실이에요. 특히 사진 부분은 저희 집에서 잔 적도 없고 옷을 벗길 만큼 그렇게 자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게 거짓말해요. 집에 안 왔어요, 그날. 그날 가해 학생 방에서 저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진실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가 그 바지 내리고 지가 직접 찍었다고 친구한테 진술했다는데 한테는 지가 직접 찍었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 지가 또 보낸 애도 있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찍고 친구들에게 유포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그 사람 옷을 벗겨서 성기를 찍었으니까 추행죄가 되죠. 그 다음에 찍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촬영유포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얘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처벌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지금 촉법소년이 이니까 지금 얘는 이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고 소년 법원으로 가서 그 보호 처분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가해 학생은 학폭위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행도 불법 사진 촬영이나 유포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조금 아전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또 나름 힘들어요. 그런데 학폭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해 학생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학 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새벽을 학교에 경고장을 날린 거네요, 그러면. 반성할지를 모르는 반성 일도 안 하는 애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예요.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던 시간들. 그동안 겪은 일을 힘겹게 털어놓았지만 아직 해결된 건 없고 두려움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걔가 학교 가다 마주칠 것 같아요. 마주치면 저한테 또 뭘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못 갔죠. 그냥 지금도 못 가고 있고 걱정되는 거는 보복할 것 같아요. 걔 성격에. 매일 밤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은수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잠이랑 어떻게 잘 잤어? 밤에 잠 못하고 똑같죠. 지쳐있고. 그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였어? 길 가다가 길 만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 우울증과 대인기피, 불안장애가 심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인 위축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위축이 가장 커다란 후유증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진학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폭위 신고 접수를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또 나오고 신고가 또 접수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은 있어요. 제작진이 찾아간 날에 학폭위 조사 결과가 학교와 부모님께 전달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학교폭력 심의를 했을 때 조치가 가해 학생한테 1호부터 중학교는 8호까지 있어요. 8호는 강제 전학이거든요. 8호가 제일 센 겁니다. 크게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피해 학생 은수에겐 심리상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애태우며 기다려온 학폭위 심의 결과인데요.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여기 봐봐, 여기 전화 나왔어. 전화 왕재 전화. 고생했어. 힘들었지. 아휴. 다 있고 있지, 힘내자. 응. 고생했어. 아무튼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걱정이 또 되는 게 그 집은 이사를 갈 생각이 없어요. 바로 집 앞에 있고 여전히 그 아이는 학교만 달라졌을 뿐이지 동네를 활보를 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가해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보복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어때요? 되게 좋죠. 같은 학교 안 다니고 아예 안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되게 좋죠. 그래도 어쨌든 동네는 같으니까 그래도 약간 걱정될 것 같아요. 그거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냥 만나도 어차피 얼마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나았어요. 그래, 힘냈으면 좋겠어요. 쳇바퀴 돌듯 일상이 되어버렸던 괴롭힘. 14살 인생에 찾아온 최대 위기였습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저 좀 안 그립시오.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데서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데 꽤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지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길 실화탐사대가 응원하겠습니다.